그런데 세포가 더 이상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도통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세포는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렸어요. 이 미쳐버린 세포의 이름은 더 이상 세포가 아닌 암입니다. 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증, 독혈증, 과민증상 염증, 궤양, 탈수, 건조한 피부, 고혈압, 가려움증, 통풍, 당뇨병, 불면증, 소화불량, 수족냉증 등 이 질병들은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며 암까지 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염증이 원인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문화가 자리 잡혔고 음식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우린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와 독소가 쌓입니다. 배출되지 못하는 이 독소는 결국 염증과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에이, 이러다 말겠지. 연고 바르면 금방 낫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증상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날 정도면 몸 안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 제가 이별에 관한 짧은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이별은 서서히 다가왔다고 말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연애론을 펼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남자는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입에서만 맛있는 음식을 마구마구 먹어대 염증을 키워낸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여자는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제발 좀 날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 몸속 만성 염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무관심에 천천히 마음을 접고 이별을 준비하던 가여운 여자처럼 어쩜 우리 몸속 세포들은 염증과 가려움증이란 방법으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신호를 줬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별이란 단어로 불리지만 이 염증에게 있어 이별이란 암이고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간절하세요? 내 몸 알아차림해줄 준비 되셨나요? 내 몸의 염증을 사라지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방법은 바로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몸속 염증을 사라지게 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건강한 피를 돌게 해 시름시름 거리던 나를 활기 넘치게 해줄 생명수 소금물에 관한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금물 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시작 안 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마 안 드실 수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소금물 이렇게 마시면 만성염증 잡을 수 있다 라고 잡아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만성염증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질병인지, 그리고 그를 해결해주는 이 소금물이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감사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염증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산과 밭에서 나는 신선한 자연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혀끝에서만 맛있는 음식, 정제기름과 정제탄수화물 음식, 라면, 피자, 빵, 튀김 음식, 떡볶이, 칼국수, 과자, 소세지, 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우리 주변에 쉽게 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이 음식들이 몸속 독소를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신선한 재료의 음식, 최소한의 양념만 하고 자연 그대로의 야채, 채소, 과일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음식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충 씹어 넘기면 세포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장에서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요. 과식은 나쁘다, 과식하지 마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식이 나쁜 건 이 많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효소 낭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와 장에서 음식이 썩어 다량의 독소와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좋은 재료의 음식, 소식을 하더라도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주지 않으면 과식을 하는 행위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난 음식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최대한 천천히 음미하면서 오래오래 씹어주는 게 가장 좋은 식습관입니다. 잠깐 여기서 활성산소란 우리 몸이 산소를 다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암,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의 주범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활성산소의 끔찍한 현상과 제거 방법은 지난 영상 이 방법으로 혈당 스파이크, 활성산소 싹 사라졌다.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증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로는 소금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0.9%의 소금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해요. 피, 땀, 콧물, 눈물, 침, 가래, 정액 등 이런 진액과 체액 모두 짜죠? 우리 인체는 스스로 소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소금을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성염증, 탈수,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전문의들은 정제된 가공식품을 꼽는데요. 정제된 가공식품과 소금 부족으로 질병이 생기는 거라면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과정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변에서 들었던 흔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합의 다이아몬드에 져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질병이 생기는 7단계가 소개가 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기력증. 에너지가 충분치 않아 무기력해지고 식욕부진이 일어납니다. 2단계 독혈증이 생긴다. 지식백과사전에 독혈증은 혈액 전염병의 하나, 전신의 피가 세포에서 생기는 독소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증세인데 대개 고열을 내고 심장쇠약동으로 사망함. 어마무시하죠. 3단계 과민 증상. 설사,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염증. 염증은 피부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무심코 지나기도 하죠. 그런데 염증이 생겼다. 2단계부터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건 독소가 이미 많이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피부는 필사적으로 그 독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5단계 궤양. 세포와 조직에 꽤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위궤양, 구내염, 팔다리에 진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6단계 경화증.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병입니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동맥경화, 신장경화, 간경화 등이 있어요. 자, 마지막 7단계 어떤 증상일까요? 우리가 나는 안 걸릴 거야, 남의 일이야 생각했던 암입니다. 도대체 암이란 뭘까요? 우리 몸에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해요. 이 세포들은 피부, 뼈, 장기, 근육, 손톱, 안구에 분포되어 제 역할을 하고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뇌와 세포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더 이상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도통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세포는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렸어요. 미친 세포는 뇌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뜁니다. 이 미쳐버린 세포의 이름은 더 이상 세포가 아닌 암입니다. 이 미쳐버린 세포는 몸속 어디에서라도 발견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발견되는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등. 그렇다면 건강했던 세포를 미치게 만든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네, 범인은 바로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주자는 거예요. 그 독소를 빼주는 게 바로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따뜻한 소금물로 마신다. 2번째, 좋은 소금을 선택한다. 첫 번째, 소금물은 따뜻하게 마셔야 하는데요. 마시는 방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게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정집에 흔히 있는 머그잔에 커피 스푼으로 1스푼 반 정도의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후 잘 저어 소금을 녹인 후 식혀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소금물은 절대 차게 해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소금물을 차게 해서 드시면 장기가 얼어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수를 드실 때도 너무 차게 드시거나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하게 드시는 게 몸의 체온도 높여주고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물은 너무 차지 않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인체가 소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꼭 굳이 소금을 물에 타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수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2리터입니다. 하지만 아주 갈증이 심한 경우 아니고서야 일상생활에서 맹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설령 2리터의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가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배출해버리게 되겠죠. 어차피 물은 배출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큰 문제야? 근데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체의 혈액이 필요로 하는 염분 농도는 0.9%예요. 0.9%가 유지가 돼야 건강한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영양분을 채워주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게 되면 인체의 염분 농도는 그대로인데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혈액 속 염분 농도 0.9%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만성 탈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따뜻한 소금물을 섭취해서 수분이 똑똑하게 건강하게 사용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혈액량이 부족하고 체수분이 부족하다는 건 육체가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량이 부족해서 염증과 종양이 생겨 몸이 점점 썩어가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소금을 선택한다. 좋은 소금이란 어떤 소금을 말할까요? 첫째, 미네랄이 풍부해야 한다. 둘째, 깨끗한 소금이어야 한다. 셋째,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배출 또한 잘 돼야 한다. 가공소금을 먹게 되면 오히려 영양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금을 고르실 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금의 종류가 많으니까 지난 라붐시클리TV 소금 관련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조만간 좋은 소금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극적인 예로 암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암이 특별한 사람이나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암이 생기는 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은 독소 배출이 안 돼서 만성 염증이 됐고 그 독소의 배출은 소금이 정답인 거예요.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염증 물질이 다량 생성되고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서 결국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사실을 아시고도 내 몸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소금물 필수적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덩어리고 그래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물, 수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저희 가게에 라붐에 오시는 40대 여성 손님 한 분께서 하루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피부 가려움증과 푸석거림으로 밤에 잠을 못 자서 꼭 맥주 몇 병이라도 마셔야 밤에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물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분께선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해서 커피 한 잔, 친구 만나 커피숍에서 달달한 카페모카 한 잔, 아침 겸 점심 겸으로 햄버거 하나에 콜라 큰 거 하나, 그리고 저녁엔 치킨에 맥주 3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은 물을 얼마나 드신 걸까요? 결론은 0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커피, 콜라, 맥주 등의 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으로 몸에 머물러야 하는 수분까지 모두 내보냄으로써 심각한 탈수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커피. 커피는 대사순환에 가장 좋지 않고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도 빠져나가게 해 더 피곤해지고 만성질환이 돼버리게 합니다. 반복되는 탈수로 피가 끈적끈적해져 원활하게 돌지 못해 만성질환이나 당뇨병을 진행시킵니다. 빈속의 모닝커피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땐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 투성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꼭 소금을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금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하셔서 우리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요한 소금을 2년 동안 마신 사람의 리얼 효과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정말 효과 대박입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제가 체험한 소금의 놀라운 효능 다 공개해 드릴게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너무 중요한 영상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금 관련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같은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